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져 있는 그 자료에는 없는 부분은 제가 몇 가지를 아마 슬라이드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IATF 3자 심사원이라든지 2자 심사원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일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수가 없고 참고 목적으로 일단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추가로 시켰다는 거. 왜 여러분 자료에는 없고 여기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플렉서스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플렉서스 코리아는 지난 7월 달에 만 25주년이 됐습니다. 25주년이 됐고 공교롭게도 저희 그 플렉서스 인터내셔널 우리 본사하고 저희하고 계약 맺은 게 IMF 왔을 때 계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다 보니까 25년이 기간이 지났고 이번 글로벌 미팅에서도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나라에서는 다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멕시코, 카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연방 뭐 이런 데들 해가지고 파트너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워크숍 겸 저희 주제에 대한 것들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향후 방향을 갖고 갈 건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타크루즈라는 데 해변 비치가 있는 관광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본사가 30주년이 되다 보니까 파트너들의 어떤 와이프들도 다 와서 와이프들은 일주일 내내 관광을 가고 남편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회의만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플렉서스는 그 AI 여기 나와 있는 그 AIG라는 그 우리나라로는 뭐 카마 같은 자동차 협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그 재원을 지원하면서 설립한 협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공인교육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IATF 1949 3자 심사원은 플렉서스가 유일하게 AIG에서 공인받아서 3자 인증 심사원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일단 양성을 하고 있고 뭐 그거 외에도 AIG 공인교육에 대한 거 2자 심사원에 대한 부분들 또는 코아툴에 대한 부분들 또는 CQI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인교육을 AIG에서 같이 공인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대개 저희 그 교재들을 보면은 뭐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데서 그 멤버들이 검증했다라는 검토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도 같이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유일하게 배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코아툴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IATF 표준에 대한 부분들, 이 표준에 대한 거 또는 규칙에 대한 거, 뭐 CQI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출판물도 공인 출판물 배포 기관으로 저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한번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나눠 있는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넥스트죠. 이 그래프를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 이후에 줄어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라든지 네네. 보증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80년대는 전 세계로 봤을 때 모든 산업에서 일본이 앞서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1위에서 4위까지가 반도체가 일본에서 했어요. NEC, 도시바, 후지츠, 히다치 이런 데들이 1, 2, 3, 4위를 하고 10위 안에 또 2개의 일본 회사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동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토요타, 닛산, 혼다 이번에도 미국 가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에는 거의 다니는 게
도요타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뭐 그렇지. 조선도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당시엔 조선, 철강 이 모든 산업에서 일본이 굉장히 앞서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미국의 자동차 빅3, GM 그 당시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측면에서 보면은 왜 일본이 우리 미국이나 서구 회사보다도 앞서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였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품질에 대한 잡지, 매거진들이 있는데 뭐 ASQ에는 뭐 퀄리티 프로그레스라는 잡지가 나오고 매크로이라는 데서는 퀄리티 시스템 업데이트, 또 어떤 조직에서는 퀄리티라는 먼스리 월간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주요한 테마가 왜 일본이 미국이나 서구 회사보다 앞서갔냐. 그게 가장 큰 테마였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일본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쪽은 미국이나 서구 회사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일본계 회사들은 모든 변경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차 개발하는데 24개라고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이 최초 초기 단계에서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양산 시점에 가서는 변경이 필요 없는 이런 쪽으로 된 데 비해서 미국이나 서구 회사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계속 양산에 가까워서도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양산 이후로도 또 이런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였어요. 왜 이런 일본 회사하고 미국이나 서구 회사들의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다시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APQP 우리 명칭은 지금 APQP라고 미국이나 빅3에서 얘기했지만 APQP 프로세스 과정, 특히 초기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조나 조립성이라든지 제작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일본은 충분히 고려하고 뭐 어떤 그 디자인을 할 때 그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제작이나 조립 편의성 또 구성품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이 초기 과정에 하고 그것이 한 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적인 뭐 우리로 보면 생산, 생기, R&D 또는 영업, 구매, 품질 이런 데들이 다 모여서 그런 활동을 잘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첫 직장을 그 세미컨덕터 회사 필립스 그룹 산하의 그 시그네틱스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일단 근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일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특히 필립스에서는 그 마수시다 세미컨덕터에 30% 지분을 가지고 설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도 방문해서 보면은 그 사람은 뭔가 일을 할 때는 단순히 기능 중심에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제조나 조립 용이성에 대한 걸 충분히 고려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서구나 미국 회사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기능 중심에서 설계를 하고 너무 R&D 쪽하고 생산 제조 쪽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R&D 쪽에서는 왜 제조가 뭐 간섭을 하냐 이런 식의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양산에 들어가서도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조금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모여서 나름대로 이 코어 툴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됐다. 그래서 뭐 APQP는 GM이 강하다. 또는 SP는 포드가 강하다. 또는 크라이슬러가 뭐 다른 부분이 강하다 그러면 그걸 오픈해 놓고 가장 베스트의 하나의 그 매뉴얼들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PQP라는 매뉴얼을 발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전 예방 활동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건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이런 매뉴얼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떤 OEM의 SQ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산하의 1차 협력체, 2차, 3차 협력업체들을 계속 계속 개선시키고 개발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게 됐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AI적인 VD FM의 핸드북 활용에 대한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걸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내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기간에 명시는 안 했지만 IATF 16949 3자 심사 과정에서 FM에 관련된 NCR이 많이 발행되고 있고 또 그거에 연관되는 관리계획서 관련된 부적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50회가 발행되는 이런 것들이 전체 부적합 건수 중에서도 FM하고 관리계획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적합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APQP 내지는 FM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AI제는 AI제대로 APQP 프로세스 내지는 FMA 프로세스가 매뉴얼이 있었지만 또 VD는 VD로 갖고 있었지만 공통으로 이런 것들을 합의된 핸드북에 대한 걸 좀 개발해서 우리가 발행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자동차의 특징상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되겠지만 각 OEM들은 OEM의 자기네만의 특정 고객 지정 요구사항, Customer Specific Requirement라고 해서 고객 지정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네만 어떤 OEM, 자기 OEM만이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시스템이 가져줘야 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OEM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엑셀 타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CSR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도 일본과 미국 서구 회사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일본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크로스 펑셔널 상호 기능팀 또는 MDT라고 해서 전문 분야 협력 접근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개의 핵심 부서가 같이 모여서 어떤 우리가 제품이나 공정 설계 부분을 같이 토의하는 이 팀 활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으로 봤을 때 이거와 관련된 핵심 인원에 대한 인적 투자와 또 시간에 그 바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투자를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시라든지 이런 요새는 델파이라고 GM의 핵심 1차 이런 데들에 대한 데를 가서 보면은 나름대로 그런 회사들이 왜 앞서가나 보면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FMA 개발할 때는 나름대로 그 핵심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토의를 하고 또 어느 정기적으로 월간 회의할 때는 경영진이 반드시 참여해서 그 준비된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좀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바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 QS9000이라는 게 있었고 ISO TS1694가 있고 지금은 IATF 1694로 하는데 QS9000 교육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의 엔진과 APQP를 같이 대비를 시켰어요. 그만큼 APQP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그 사전 예방 활동, 기획 활동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되는 게 FMA입니다. FMA.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MDT 내지는 크로스 펑셔널 팀 활동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때는 아까도 했지만 제조성이나 조립 편의성이나 구성품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제조와 기능에 대한 걸 다 고려한 설계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팀 활동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적절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격부여 받은 인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한동안 그 코트라하고 해서 이 코아툴 교육을 그 정부 자금으로 해서 했던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런 코아툴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교육 전에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여한 분들은
대개 조직에서는 핵심 인원들이에요. 키맨들. 그래서 키맨들이 와서 사전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라고 평가를 시험을 보니까 평균 4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가장 잘한다는 키맨이 평균이 40점 정도를 나타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다 잘 알고 있다는데 잘못된 지식 또는 잘못된 적용을 마치 맞는 것처럼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MDT 또는 크로스 펑셔널 팀 활동하는 인원들에 대한 거는 적절한 코어 툴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자격 부여까지 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건 마지막 부분의 차이점하고 개선점에 대한 거로 해서 최종 결론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자료지만 전체 여러분들이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IATF 16949 시스템은 가장 기본이 IS 9001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자동차에 관련된 IATF 16949라는 표준이 있고 또 각각의 OEM이 CSR이라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용어로 우리 조직의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IATF 16949, IS 9000이 고객 지정 요구사항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what to do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어 툴이라고 해서 APQP, FMA, MS, SPC, APPAP 이런 것들을 코어 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될 실행침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할 거냐 이런 측면들을 하는 것이 우리 코어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툴, what to do라는 부분하고 how to do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항공우주, AS에 관련된 항공우주 심사원도 저희만 우리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양성을 시키고 3자 심사원을 양성시키고 있는데 항공우주가 어떤 면이면 자동차보다도 더 하이 퀄리티의 고품질 쪽에서 가고는 있지만 이 자동차 쪽에 대한 걸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모든 스탠다드의 표준은 벤치마킹 대상은 밀리터리 스탠다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경우가 이런 자동차나 이런 항공 이런 쪽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게 하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what to do라는 어떤 표준이 되는 부분하고 how to do라는 코어 툴이 이렇게 묶어져서 연결하고 있고 이 코어 툴에 대한 건 항상 이 자동차 OEM의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MW, 벤츠 같은 데는 이 고객 지정 요구사항을 들여다보면은 VDA 코어 툴 매뉴얼을 참조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APQP나 FM이나 이런 매뉴얼을 참조하라고 돼 있고 GM이나 포드 같은 데는 AIG의 APQP, FM, MS, SPC 매뉴얼을 따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코어 툴 고객 지정 요구사항에는 관련된 어떤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코어 툴에 대한 매뉴얼이 뭐라는 것을 명시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요 최근에 보면은 CQI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어떤 GM의 APQP 또는 포드의 FMA 매뉴얼,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같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같이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쪽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